도면 보고 3D 보고 견적서 공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견적서는 저희가 불출할 겁니다. 견적서는 불출할 거고요. 도면 같은 경우에는 불출이 어렵습니다. 어떤 건물의 어떤 평형대에 어떤 디자인으로 공사를 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올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취지로 영상 촬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도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안녕하십니까. 위치하면 신다 강성현 아큐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머리를 아무것도 안 만져가지고 굉장히 좀 뭡니까 새초롬합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제 자리에 와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의가 사실 견적서에 대해서 견적 좀 물어봐도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그 견적서를 다 작성해드리면 좋겠지만 다 작성해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시간적으로도 조금 힘들고, 사실 이거 거짓 무료 봉사거든요. 거짓 무료 봉사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직원 소요도 필요하고 저의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간을 많이 내 가지고 하기가 조금 힘들다. 그래서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제 가끔씩 한 개씩 이제 좀 해드리긴 해요. 진짜 공사가 긴급하거나 그걸 긴박할 때 견적서를 제가 작성하고 써드릴 때에는 그냥 공사를 하면 좋고 안 해도 관계없다라는 생각으로 견적서를 써서 보내드리는데, 그 견적서가 그렇게 성의 없이 뽑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공무팀 내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저희 데이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잘 조합해서 견적서를 뽑습니다. 근데 이제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도면을 받아서 그 도면을 토대로 견적서를 뽑을 때는 빠진 것들이 많아요. 이게 허가 도면인지 실시 도면인지는 우리 도면의 개수만 봐도 그새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허가 도면이 올 경우가 많다. 근데 허가 도면 가지고는 추가 금액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도면이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건축주와 또는 그 담당 설계사가 고심해서 만든 그림이긴 하지만 실제 시공을 할 때에 필수적인 어떤 시공적 요소들이 빠지고 그냥 일반적인 허가 도면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떤 결함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맨날 코멘트만 달아드려요. 이게 도면에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시공적 결함이 있을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고 그 건축사에게 이거 물어보고 시공하면 좀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난 고민 한번 해본다. 이런 취지로 밑에 문구를 다 달아드립니다. 근데 이게 자신있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는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 금액이 확실하다, 뭐 불확실하다, 뭐 이걸 맞다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저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법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고 저희가 어떤 시공적 결함을 풀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견적을 내기 때문에 그 건축주가 받는 그 제3자의 어떤 견적보다는 좀 비쌀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도면 보고 3D 보고 견적서 공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견적서는 저희가 불출할 겁니다. 견적서는 불출할 거고요. 도면 같은 경우에는 불출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도면을 불출하는 것은 조금 죄송한 부분이죠. 그래서 광고만 좀 해드리고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라는 취지로 말씀만 좀 해드리고 우리 견적서만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견적서를 공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이 촬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도면과 3D는 참고의 사항일 뿐이고요. 어떤 건물의 어떤 평형대에 어떤 디자인으로 공사를 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올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취지로 영상 촬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도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여기는요, 대지 면적이 779회입니다. 몇 평이냐면 235.64평이 되죠. 참고만 하시면 돼요. 참고. 계획단지고 단독주택이고요. 근데 여기 조경이 해당 사항 없으면 돼 있잖아요. 해당 사항 없는데 조경이 없으면 사실 좀 그렇죠. 지상 2층과 지하 1층 있어요.
총 면적이 89.15평을 짓는 형태로 마감이 됩니다. 자, 실내 재료 마감표를 보면요. 현관의 경우 방수하고 대리석을 깐다. 석고보드를 깔고 벽지로 마감한다. 그리고 천정은 목재로 틀을 만들고 천장지로 마감한다. 도배 마감이네요. 도배 마감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판넬 히팅 시스템 설치하고요. 포쉐린 타일로 마감을 한다. 타일 마감입니다. 타일 마감. 기성품 걸레바지, 석고보드, 벽은 벽지, 천정은 천정지 그렇게 마감을 하네요. 주방은 히팅, 타일, 벽지, 벽지네요. 침실 1, 2는 강마루, 석고보드, 벽지, 벽지. 여기 다용도실과 화장실은 자기질 넣고요. 다 타일로 마감하겠죠. 타일 마감, 타일 마감. 맞죠? 근데 벽체는 1200만 타일 마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수성 페인트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고 같은 경우는 장판지 마감하고요. 계단실 같으면은 시멘트 몰타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2층에 보면은 판넬 히팅 시스템 넣고요. 강마루로 하고 포쉐린 타일을 넣고 마감을 하고 옥상 같은 경우에는 자기질 타일과 독일 타일로 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우수계획인데요. 우수계획. 자, 요렇게 뱅글 돌아서 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여기 집수정으로 보내는 걸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그럼 제일 높겠죠. 경사로 왔을 때 제일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흐르고 여기서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고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고 높은 곳에서 또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고 마지막까지 제일 여기가 제일 낮은 레벨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돼 있네요. 이게 둘이 한번 비교해 보면 돼요. 이거 보시면 72 마감이고요. 69 마감입니다. 높은 곳이 72, 낮은 곳이 69입니다. 자, 카메라로 보실 때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100이라고 봅시다. 경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일 높은 쪽이 100이라 했죠. 카메라는 고정입니다.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면 숫자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여기 숫자가 높을까요? 여기 숫자가 높을까요? 이쪽 숫자가 훨씬 높겠죠? 당연하죠. 이게 여기 높은 곳에서 찍으니까 카메라에서 봤을 때는 뭐 한 30 정도 될 거고 여기는 한 80 정도 될 거고 막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말이 우리나라 말이 그렇잖아. 낮은 곳인데 높다 이거예요. 낮은 곳인데 숫자가 높다 이거라. 숫자가 높은 곳이 낮은 곳이거든. 숫자가 낮은 곳이 높은 곳이거든. 말이 웃기죠? 일할 때 헷갈립니다, 이거. 전부 평지를 다 만들어야 돼. 100 오랄, 110, 오랄, 110, 110, 110. 그러면서 저 옆에서 110, 알았다. 여기 낮추라고. 100 맞추면 되지. 아니, 높이라고. 높다며. 숫자가. 100 기준인데, 100 기준. 90. 그 높이라. 알았다. 90인데 흙을 다시 더 높인다고. 아니, 높이라고. 숫자를 높여야 된다고. 막, 땅을 낮춰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 한다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한번 보는데, 자, 지금 여기 집수정 쪽이 기준점이 돼야 될 겁니다. 기준점이 돼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단면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땅 레벨이라. 땅 레벨이라. 그러면은, 집수정이 이렇게, 여기 위에 트렌치. 그러면 땅이랑 트렌치랑 거진 1대1? 아니면은, 1대1보다는 약간 어떻게 되냐면, 길에서 보면 잘 보이진 않는데, 티가 많이 나진 않는데, 약간 경사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약간. 이게 멀리서 보면 티 안 나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레벨을 맞추다 보면, 집수정 크기를 아무리 큰 거를 해도, 땅은 위에 있는데 이게 집수정이 푹 파묻히게 될 때가 있다고. 그러면, 똑같은 거 비슷한 거를 이리 은차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자, 피니시 레벨이 72야. 그 마감 높이가 72라는 거야. 여기도 72. 여기는 69. 여기는 68이라. 요 대지 외부지가 이렇다 이거죠. 제일 높아야 되는 곳은 여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흐르고, 여기서 이렇게 흐른다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흐르고, 여기서 이렇게 흘러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제일 높은 곳, 제일 낮은 곳이야. 제가 봤을 때는 이 계단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돌린 것 같아요. 쭉 이렇게 빼서 이렇게 물을 빼는 겁니다. 땅이 제일 높은 곳, 땅이 제일 낮아야 되는 곳. 근데 땅이 낮으면은 그러면 밑에서 노바지 씹혀가지고 여기 일대가 맞춘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이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건물은 이렇게 리을자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내부 구성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죠? 나쁘진 않아요. 여기가 주방, 여기가 거실인데 막히는 거 없이 탁 뚫리면 제일 쏘기 편할 텐데 여기 벽체가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문이 있죠. 근데 이게 클라이언트랑 저랑 대화를 안 해보고 클라이언트하고 설계사하고 계획해서 나온 도면이기 때문에 모르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문이 있는 거 보니까 한기 때문에 또는 조리 냄새가 이렇게 퍼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을 닫은 거라면 의도적으로 이걸 설치했다고 보여지는데 요즘 젊은 엄마들의 젊은 아줌마, 젊은 엄마들의 생각은 좀 가운데 텅 비는 걸 좋아하긴 하죠. 만약에 텅 비어 있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한 거라서 여기 문을 닫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다라기보다는 이게 한 스판이에요. 한 판인데 중간에 받치고 있는 기둥이 없으니까 스판이 쳐진다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한 개를 질러 넣은 거예요. 자, 2층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방 한 개, 거실 한 개인데 근데 협소한 공간은 계단실로 빠지는 공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좀 아예 크면은 모르겠는데 여기는 유리 난간이 있는데 강화 유리 난간인데 여기 클립을 위아래로 이렇게 박았네요. 여기 클립, 여기 클립. 클립을 박은 유리 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호가 이렇게 있고요. 이건 구조도, 슬라브 배근도, 벽체 배근도, 보호 배근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람표고요. 그래서 이 도면만 가지고 견적을 뽑아낸다라는 것은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3D를 한번 볼게요. 바닥 배수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내려가서 쭉쭉 이렇게 빠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쭉 올라와서 산 중턱에서 이렇게 팍팍 꼽아서 계단 형성되는 형태고요. 건물은 이런 형태입니다. 이건 저희가 그린 게 아니고요.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3D 도면입니다. 이 3D 도면이라는 게 조금 허술하긴 해요. 이게 보면 여기 또 왜 이렇게 된 건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닌지 이렇게 올라가면 뭐 문제야. 그리고 여기는 계단 몇 단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 이런 형태로 건물을 만듭니다. 아까 봤던 도면이고요. 전기 설비에 관련된 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상적인 가격을 매겼을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견적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estimated 뭐야? 이게 약식 견적서라는 겁니다. 약식 견적서. 가견적서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저희가 요즘에 촬영하는 거는 이런 견적서가 아니죠. 이런 견적서의 형태가 아닙니다. 몇 장 이렇게 막 돌려가면 상세 내역이 있는 견적서인데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볼게요. 가설공사 4천, 토목공사 8,800, 골조공사 3억 3천, 금속공사 4,900, 미장공사 3,700이고요. 타일공사 2,600, 창호가 5,300, 설비 전기가 약 4천만 원가량, 인테리어 공사 준공에 해당하는 각종 인테리어 일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도면상에 미흡한 부분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준공에 관련된 인테리어까지는 정리가 되어 있고 현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충고 받거나 어드바이스 받은 것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 연기가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직접 기입하고 직접 생각해서 여기 코멘트도 달고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토탈 합계가 9억 4,300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특이사항 건축 터파기 외에 토목공사는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별도로 공사를 산정해야 된다. 외부 보강토공사는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별도 공사로 산정돼야 된다. 내부 집기, 공조공사, 보강토, 터파기, 위생 도기류, 조경공사 전부 다 별도가 될 수가 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도면이 없으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다 포함해서 우리가 약식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예상한 비용을 적정 비용을 넣어서 계약을 한다. 견적서를 제출한다. 그럼 끄뻑 잡아 넘어지는 거지. 왜냐면 다른 타 업체보다는 훨씬 비싸니까.
실제 견적을 내보고 공사 마감할 때쯤에 추가 공사 내역이나 이런 걸 파악해서 추가금 준 거 보면은 비슷하게 또 떨어집니다. 이게. 하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도면도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견적을 뽑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도면대로 견적을 뽑으면 도면대로 뽑았다는 제 자신이 조금 찝찝하고, 왜냐면 결함이 있으면 알려줘야 되는데, 근데 도면은 없는데 내가 결함을 지적해서 견적서에 편입시키는 것도 웃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뭐 도면을 받아서 오면은 설계사마다 또는 건축가마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견적서만 이제 작성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보통 계약을 안 할 거라 보고 미팅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알려드려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도 견적서를 작성해서 보내드리기는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창구가 될 건지 아니면 다업체랑 계약을 한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게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한다라는 취지로 한번 보여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정도의 어떤 공사를 완물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금액은 좀 비싸요. 이 금액 들어간다라고 보기 힘든 게, 왜냐면 제가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취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넣은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